자,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관련해서 그 인터페이스와 내비게이션 하는 방법 설명드렸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오브젝트 운영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웃라이너는 배치를 해놓으신 게 좋아요. 디폴트로. 그 노드 상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 포토샵 작업할 때 이런 그 레이어 창 열어놓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레이어 단계 그런 거 보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크리에이트에 보시면 이제 뭔가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이 씬에 우리가 그 쉐입을 갖고 있는 형태의 어떤 것으로 시작을 해서 작업이 시작이 되니까, 크리에이트 메뉴에 보시면 오브젝트라고 있어요. 그 마에서 생성할 수 있는 그 오브젝트 단위. 오브젝트라고 하면 뭐냐면 트랜스포메이션, 그 위치 이동과 이 3D 공간 안에서의 뭔가 포지셔닝과 어떤 그런 트랜스폼을 할 수 있는 노드를 갖고 있는 녀석들 단위를 오브젝트라고 해요. 그런 트랜스폼 자체가 없이 그냥 기능만 갖고 있는 노드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것들은 이 뷰포트에서 디스플레이 되면서 위치 공간 안에서 위치 이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녀석들을 오브젝트라고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런 오브젝트를 운영하는 그 생성하는 그 메뉴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뭐 넙스, 폴리곤, 뭐 볼륨 이런 게 있고, 라이트는 대충 뭔지 알겠고, 카메라도 뭔지 알겠고, 커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라이트는 말 그대로 라이트고, 카메라는 카메라고, 그죠? 커브는 말 그대로 커브야. 그 라인을 생성하는 거예요. 우리 그 포토샵 같은 데 마스킹 하려고 그 따는 라인 있죠? 그런 게 3D에서 구현되는 그런 커브 라인이고, 우리가 주로 그 볼륨화해서 아니 오브젝트화해서 사용할 것은 폴리곤하고 넙스인데, 이 두 가지는 자, 넙스 스피어, 자, 폴리곤 스피어 이렇게 두 가지로 생성을 해볼게요. 자, 이런 두 가지 오브젝트가 존재를 하고요. 서브 디비전이란 포맷의 오브젝트도 존재를 해요. 이거 이제 오픈GL이라고 해서 이 3D 공간 안에 이런 어떤 지오메트리 형태, 메쉬 형태의 것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개념이고요. 폴리곤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런 점선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본 구성체예요. 오픈GL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 어떤 3D 프로그램인지 오픈GL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어떤 그 메시어 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폴리곤이라고 하고요. 근데 폴리곤의 단점이 뭐냐면 그 각이 져 있다는 거죠. 디비전을 이렇게 굉장히 늘려주지 않는 이상 어때요? 부드러운 표면을 구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임의로 만드는 것들이 이 넙스, 서브 디비전 이런 데이터 타입의 그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데이터 타입도 어때요? 실질적으로 구현해서 연산을 할 때는 폴리곤으로 전환해서 연산을 해요. 디스플레이만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작업할 거는 이 폴리곤으로 할 거예요. 그 폴리곤을 베이스로. 어떤 다른 프로그램도 대부분 폴리곤으로 하고요. 라이노나 이런 그 건축이나 그 기계공학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캐드란 프로그램에서 설계해서 그 설계를 3D로 그 아웃풋을 생산해낼 때 이 넙스라는 그 데이터 타입의 오브젝트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영상을 하는 작업을 쓸 거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그 수치와 실측 이런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때요? 아웃풋 쪽으로 나오는 어떤 쉐입의 형태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주로 폴리곤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크리에이션 하실 게 여기 있는 이 폴리곤 프리머티브일 거예요. 자, 보시면 프리머티브 뭐냐? 기본 도형들이에요. 자, 클릭을 하면 뭐 이렇게 스피어, 뭐 큐브 박스 형태, 실린더, 뭐 콘, 토러스, 도넛 모양, 일반 평면, 디스크,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도형인 것이고, 이 아래쪽부터가 그 어떤 그 좀 기하학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녀석들이에요. 이 프리모티브가 이제 버전이 업되면서부터 계속 늘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델링이라고 하는 기본 쉐입을 형태를 잡아갈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형태 도형들이죠. 우리가 뭔가 그 그림을 드로잉 할 때도 어때요? 러프한 그 선으로 윤곽을 잡은 다음에 다듬어 가듯이 그렇게 운용을 할 수 있는 기본 도형들이고요. 자, 디스플레이 모드를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 뷰 메뉴 중에 쭉 보시면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있죠. 요거를 누르시면 자, 그 뼈대만 보여요. 이렇게 와이어 상태. 그 다음 옆에 있는 게 쉐이드 월이죠. 이렇게 하시면 껍질에 있는 쉐이딩 상태로 보이고 단축키가 그 4번이 와이어 프레임, 5번이 쉐이드 올이에요. 단축키로. 그 기능성 아이콘은 여기에 그 두 개가 존재를 하고요. 4번, 5번 되시면 와이어가 보이시고 요 기능 옆에 보시면 와이어 프레임 온 쉐이디드라고 있어요. 요 단축키를 누르시면 껍질이 세워져 있는 쉐이딩 상태의 와이어가 같이 보이게끔 해줘요. 그래서 와이어를 확인하시면서 모델링 할 수 있게끔 해주죠. 이거를 끄시면 없어지고요. 자, 이렇게 해줘서 기본 데이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자, 이 프리모티브 운영이 중요한 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폴리곤을 그려서 기본 시작을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어려워요. 내가 시작할 기본 도형 형태를 선택을 하고 거기서 다듬어 가는 식으로 모델링을 해야 모델링이 쉬워지는데 자, 이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박스 아이콘이 하나씩 있어요. 이걸 눌러보면 뭐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세부 기능들이 있어요. 옵션이. 그러면 이 옵션을 여기서 선택하지 마시고 자, 이 프리모티브를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 이 채널 박스 창에 보시면 인풋 노드의 노드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폴리스피어 1번이라고 되어 있죠. 간략하게 얘가 갖고 있는 그 옵션 창에 기능이 히스토리로 남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컨트롤 A를 눌러서 어트리뷰트 에디터를 열으시면 자, 채널 박스에는 간략한 정보만 있고요. 여기 어트리뷰트 에디터 속성창이라고 해요. 속성창을 여우시면은 폴리스피어 1번이라고 해서 어때요? 그 옵션 창에 있는 기능이 거의 다 그대로 들어있죠. 이렇게 그 인터넷 조금 다르지만 해서 생성하신 이후에 변형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스피어의 사이즈, 그 레이디어스 값 반경 조정하실 수도 있고 이 폴리곤이 나눠져 있는 디비전 상태, 축 방향, 엑시스 방향, 하이트 방향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기본 구성을 변형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린더도 실린더에 폴리 실린더 그 노드가 있죠. 보시면 높낮이 그 몸통 부분 단변 방향 그 다음에 축 방향으로 나눠지는 디비전 그죠? 자 이렇게 해버리면 어때요? 이 프리즘하고 똑같은 삼각뿔이 돼요. 그래서 이 프리모티브 운영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본동이 이거밖에 없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니라 어때요? 여러분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얻어내실 수가 있다. 실린더에서 어때요? 그 디비전이 4개면 어때요? 사각 기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각 기둥이 될 수도 있고 육각 기둥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 콘에서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삼각뿔, 사각뿔 이런 형태가 시작을 할 수 있게끔 되고 토로스를 이용을 해서도 어때요? 디비전 형태를 조정을 하시면 그죠? 이런 식으로 도너 모양의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구멍이 뚫려 있는 기본 형태의 어떤 스타트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기본 도형들 옵션을 요거는 그 확인을 하지 않는 과제예요. 이건 꼭 하셔야 돼요. 이 프리모티브 기본 도형들 생성을 하시고 이 속성창에 각각의 그 해당되는 노드에 가셔서 이 속성들을 만져보셔서 어떤 형태들이 가능한지를 꼭 확인을 해보세요.
그걸 확인을 하셔야 다음에 모델링 하실 때 뭘 이용해서 이 형태를 잡고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시겠죠. 그래서 자, 크리에이트에 이 폴리곤 프리모티브를 통해서 그 폴리곤 오브젝트들을 최초의 씬에 생성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각각 다 한 번씩 생성해 주셔서 그 옵션들 확인을 해보는 거, 이건 과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자, 아까 그 노드 관계 설명이 나왔는데, 그거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갑자기 뭐 이제 막 여기 윈도우 창이 나오니까 좀 복잡해지는데, 자, 오브젝트 씬에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을 했어요. 그럼 지금 스피어 1번이라고 노드가 하나 존재를 하죠. 그럼 이 노드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자, 디스플레이에 가셔서 지금 쉐입이라는 게 어프 꺼져 있어요. 이걸 ON으로 켜볼게요. 켰더니 자, p스피어 1번 안에 p스피어 쉐입 1번이라고 노드가 하나 더 있네요. 그죠? 디스플레이 상에서 안 보였던 것 뿐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자, 쉐입을 선택을 했더니 어때요? 그 위쪽, 자, 오른쪽 채널 박스로 다시 올게요. p스피어 그 쉐입 1번이라는 쉐입 노드하고 인풋에서 폴리스피어 1번이라는 요거만 남게 되죠. 자, 위쪽 거를 노드를 선택을 했더니 어때요? p스피어 1번이라고 해서 그 트랜스폼 정보하고 쉐입하고 인풋하고 이렇게 세 개가 다 보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야에서 기본 오브젝트의 노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씬에 있는 위치 관계, 위치, 로테이션, 스케일 이런 걸 보여주는 트랜스폼, 이 씬에 어떤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트랜스폼 노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얘가 스피어인지 큐브인지 얘가 갖고 있는 형태적인 부분 있죠. 형태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쉐입 노드. 그다음 여기에 뭔가 작업을 계속 해줬을 때 그 작업에 해당되는 노드가 인풋으로 이렇게 쭉 쌓이게 돼요. 지금은 여기에 크리에이션, 폴리스피어라는 걸 하나 생성한 노드만 붙어 있는데 뭐 나중에 이제 요거는 이런 거는 여러분이 확인하실 텐데 뭐 이런 일련의 작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익스트루드 페이스라는 작업 내용이 또 하나 붙게 되죠. 이런 노드가 하나 또 붙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인풋 노드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 오브젝트 구성은 트랜스폼과 쉐입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에 해주는 작업의 인풋 노드에 히스토리가 쭉 설계가 쌓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 채널 박스는 그 굉장히 심플하게 상태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 채널을 그 각 속성에다 채널을 적용하기 쉽게끔 아웃풋을 꺼내 놓은 기본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속성 전체를 보고 싶으시면 이 어트리뷰트 에디터를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속성 창의 맨 앞에 보시면 이게 뭐예요? 이 탭 하나가 노드 단위예요. 이게 그 트랜스폼 노드고요. 그 옆에 있는 게 요게 쉐입 노드예요. 이 쉐입 노드를 맨 아래쪽에 셀렉트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때 셀렉션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어때요? 트랜스폼 노드는 노드 트리에서 빠져나갔죠, 지금. 다시 선택을 해보면 자, 여기 트랜스폼 노드, 쉐입 노드. 그 다음에 뒤로 어때요? 작업했던 인풋 노드들이 그 다음 아웃풋하는 머티리얼까지 이렇게 인풋 노드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트리뷰트 에디터 창을 열으시면 내가 선택한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각 노드들의 그 해당되는 속성들을 전체를 이렇게 쭉 확인할 수 있는 창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조금 어려워졌죠? 이게 이제 3D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처리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3D 프로그램이든 이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해당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면 좌측의 채널 박스와 어트리뷰트 에디터에 해당된 오브젝트에 속해 있는 그 각 속성과 그 수치값, 정보값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고 그 정보들은 그 3D 공간 안에 그 어떤 위치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트랜스폼 노드와
얘가 어떻게 생겨 있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녀석인 쉐입 노드, 그다음 여기에 해당된 그 연결되어 있는 그 작업들에 관한 인풋 노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드 구성은 이게 굉장히 간단한 개념 같은데 초반은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만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찾아 들어가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노드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 설명 좀 다시 드려볼게요. 노드라는 건 뭐냐면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를 연산해서 기능을 해주는 기능들. 근데 마야 안에 기능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성 노드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얘를 위치 이동하게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색깔을 빨갛게 만들어주는 애도 있을 것이고 얘가 이 위치를 저 위치로 이동하게 해주는 녀석도 있을 거고 굉장히 기능이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노드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는 이 오브젝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이렇게 그 노드 에디터라는 창을 한번 열어서 설명을 해줘 볼게요. 윈도우에 보시면 노드 에디터가 있어요. 우리 그 디스플레이 화면과 여기에는 어때요? 그 노드라고 그 덩어리라고 보기에는 좀 곤란한 어떤 그 수치화된 정보들로만 되어 있죠. 여기에는. 그런데 자, 폴리스피어 1번을 마우스 미들 버튼으로 드래그해서 노드 에디터를 이렇게 불러와 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폴리스피어에 연결되는 연결 트리를 이렇게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했더니 자, 이거를 이 노드 에디터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려요. 여러분 리깅 하실 때 지금 접하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이게 이 트랜스폼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오퍼레이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함수를 짜면 그 함수가 내가 원하는 어떤 매개 변수를 줬을 때 원하는 걸 계산을 해가지고 그 결과치를 나한테 다시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얘가 그 씬에 갖고 있는 그 이 위치값, 이 수치값 변화죠. 이런 식으로. 그 위치값을 이 오브젝트에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트랜스폼 노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쉐입 노드가 있죠. 아까 여기서 봤던 이 쉐입 노드가 노드라고 이렇게 덩어리로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때요? 폴리스피어 쉐입 그 스피어 1번이라고 생성하는 명령으로 아까 우리가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명령의 기능이 어때요? 이 쉐입에 연결돼서 이 여기가 갖고 있는 정보로 이 폴리곤 쉐입이 이렇게 생겨라. 이런 모양을 해라라고 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드들이 다 연기고 엮여서 어때요? 우리 디스플레이에서 보는 것들의 아웃풋으로 반영을 해주는 기능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그 노드를 트랜스폼 쉐입 이렇게 인풋으로 나눠서 알려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수정하고 싶은데 어디 찾아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략한 정보는 채널창에 트랜스폼 정보 보시려면 위치가 어떻게 돼 있고 로테이션 값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려면 채널 박스에서 세세한 속성을 다 보고 싶으시면은 어트리뷰트 속성 창에 가셔서 해당된 노드를 선택해서 수치 값을 조정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